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사실 저쪽으로 큰 창문이에요. 이렇게 야산이 쫙 펼쳐집니다. 저희 집에서 보면은 이렇게 야산이 쫙 펼쳐지고 있고, 이 야산 너머로 이제 언덕에 그 타운하우스 단지가 있고, 또 요 야산 밑에는 또 뭐 그냥 옹기종기 이쁜 집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곳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어디가 생각나냐면 바로 코스타리카가 생각납니다. 물론 코스타리카도 이제 그 도시 한가운데 뭐 좀 복잡하고 그렇죠. 그런데 도시 이제 외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타운하우스 같은 거 이제 그런 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진짜 숲속에 막 파묻혀 있는 그런 집들, 뭐 아파트도 그렇고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막 새소리에 일어나기 싫어도 새소리 때문에 저절로 그냥 깨어납니다. 그게 그냥 자동 알람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새가 언제 많이 지저귀는지? 아침에 해 뜰 때요. 그리고 또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해 떨어질 때. 저녁에 해 떨어질 때 새들이,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동물 생물학자가 아니라서. 근데 해 떨어질 때 되면 새들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막 굉장히 그 소리가 요란해요. 아주 막 지저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또 이제 코스타리카 같이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한 나라, 더운 나라는 이 숲이 더 우거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사이에 그냥 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모기가 가장 활발히 사람을 무는 그 시점도 해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코스타리카와 커피 이야기 계속 이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또 필요한 설명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커피. 그냥 바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보통 이제 CO2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CO2 뉴트럴, 그러니까 즉 탄소 중립.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실 아주 적은 양이겠지만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탄소가 발생될까요? 그렇겠죠. 핸드폰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죠?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기가 만약에 석탄을 태워서 만든 전기인지, 벙커CU 또 디젤 이런 거를 태워서 만든 전기인지, 뭐 그렇다면 탄소가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차를 타는 것, 또 뭐 버스를 타는 것, 그 외에 뭐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탄소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입니다. 그런데 발생시키는 탄소가 있으면 이 탄소를 없애는 것, 즉 중화시키는 어떤 기능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가 뭐 얼마큼이 발생이 됐다면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넓이의 숲이 필요하다든가 산림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거를 탄소 중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동영상 2회 전인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도 탄소 중립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게 앞으로 뭐 한 25년, 30년 후의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타리카는 바로 올해 2021년이 탄소 중립 국가가 되는 해입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커피. 태평양이 가까워지며 산과 숲 그리고 나무의 모양이 바뀌었다. 날씨가 뜨거웠지만 천천히 달리는 차 안에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니 상쾌했다. 덕희 씨, 코스타리카가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국이 될 거라고 했죠? 그럼 혹시 탄소 중립 커피도 있나요? 이것도 내가 아는 것을 좀 더 설명해야겠는데, 21세기의 화두가 친환경과 지속 가능이잖아. 이를 위해 여러 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 애쓰고 또 탄소 중립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코스타리카가 2010년에 쾌거를 이뤄냈어. 지금부터는 책 속의 해설 부분입니다. 탄소 중립 인증서를 발급하는 국제적인 기관들은 각국의 상공회의소 또는 정부 기관과 협력하며 대상 기업의 전기 사용, 트럭 사용, 종이 사용 등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자취를 추적한 후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또 배출된 탄소를 중화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한 기업이
이러한 인증서를 획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 코스타리카의 여러 기업들이 탄소 중립 인증서를 획득해 나가고 있는데 커피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꼬베도따, 즉 도따 협동조합이다. 이 조합은 커피 체리와 씨를 세척할 때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정수를 위해 거름막 및 침전조를 사용하며 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물론 커피 과육을 썩혀 비료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실천한 결과 2010년 영국 표준협회 즉 BSI로부터 커피 분야에선 세계 최초로 PAS2060 즉 탄소 중립 달성 인증서를 획득했다. 그리고 2012년 11월 카타르에서 개최된 제18차 기후변화 총회에서 바로 이 도따 협동조합의 커피가 소개되었다. 여러 나라의 대표들은 도따 커피의 맛을 보면서 탄소 중립 커피라는 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특히 그 훌륭한 맛에 찬사를 보냈는데 도따는 코스타리카에서 최고의 커피 산지로 꼽히는 따라수 지방에 위치해 있다. 그 후 여러 나라에 도따 또는 따라수 커피가 소개되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코스타리카의 8개 커피 산지인 부룬가, 과나카스테, 오로시, 따라수, 트레리오스, 뚜리알바, 바제 센트랄, 바제 옥시덴탈 중에서 신맛과 단맛 그리고 자스민 같은 연한 꽃내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따라수 커피를 최고의 커피로 꼽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는다.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커피는 코스타리카의 모범적인 친환경 정책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이며 코스타리카 내 다른 농장들도 탄소 중립 인증서를 획득해 나가고 있다. 네, 여기 또 설명을 좀 곁들이겠습니다. 2012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총회에서요. 각국의 이제 대표들이 막 참석해서 여러 가지 뭐 정보전, 첩보전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탄소 배출권을 뭐 얼마큼 더 획득해 내야지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거 걱정이다 라던가 탄소 배출권을 어느 나라로부터 사올 수 있다라든가 탄소 뭐 중립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할 건가 다른 나라들은 요만큼밖에 안 하는데 우리만 괜히 더해서 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등등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일찌감치 탄소 중립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해버린 코스타리카 대표들은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행동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코스타리카 대표들은 이 기후변화 총회에 참석할 때 그 바리스타하고 그 에스프레소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참석한 전 세계 이제 뭐 100몇십 개 국가들의 대표들이 뭐 각 국별로 한 명이 왔는지 뭐 2명씩 참석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바로 이 코스타리카 따라수 지방의 꼬베도따 즉 도따 협동조합 도따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지역 이름이에요. 도따 협동조합이 탄소 중립 인증서를 영국의 BSI 즉 영국 표준협회라는 곳으로부터 탄소 중립 인증서를 이미 받아냈어요. 즉 탄소 중립 커피인 것이죠. 그 탄소 중립 커피를 이 카타르 도하 기후변화 총회에 갖고 가서 거기서 커피를 즉석에서 내려서 참석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바로 이게 탄소 중립 커피다. 코스타리카 최고의 커피 산지인 따라수 지방에 있는 도따라는 마을에 도따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 협동조합이 영국 표준협회로부터 탄소 중립 인증서를 받아냈다. 즉 이곳에서 생산하는 모든 커피는 탄소 중립 커피이다. 바로 그 커피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겠죠. 기후변화 총회에 참석한 각국의 모든 대표들이 이 커피 맛을 보고 그 맛의 훌륭함 때문에 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수 커피의 그 대표적인 맛은 뭐냐면요. 신맛, 단맛 또는 뭐 새콤, 달콤한 맛이 아주 잘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꽃내음 같은 그런 향기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은 뭐 플로럴 이렇게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그런 꽃내음 같은 향이 난다는 것이죠. 이런 훌륭한 커피인데 이게 탄소 중립 커피라고 하니 그 맛을 본 사람들이
감탄했을 것이고 또 그 맛에도 감탄했을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또 소설 읽어드리겠습니다. 태평양에서 본 석양. 공항에서부터 서쪽으로 약 50분 이동하며 따르꼴레스 강에 이르렀다. 진가비는 한덕기의 손에 이끌려 다리 위를 걸었는데 다리 아래 강바닥이 군데군데 드러난 곳에 수십 마리의 악어가 우글댔다. 입을 쩍 벌린 채 일광욕을 즐기는 놈들도 있었다. 여보, 내 손 놓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며 한덕기의 팔을 꼭 잡고 있던 진가비가 어느새 진풍경에 적응했는지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공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떻게 이토록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이 있죠? 벌써 놀라면 안 되는데. 내가 말했지, 코스타리카는 친환경 국가이고 생태 관광의 천국이라고. 실제로 그 산호세 공항에서 뭐 차가 안 막히면 뭐 진짜 한 45분, 50분 거리예요. 차가 좀 막히면 1시간 남짓. 가면은 이 차가 지나가는 다리고 그 양 옆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조금 위험한, 난간이 좀 낮은 듯해요, 느낌이. 어쨌든 그 난간을 따라 이렇게 걸어가면 밑에 악어가 진짜 우글우글 합니다. 높이는 뭐 상당해요. 글쎄 한 30m 아래 정도 될까? 예, 근데 그 밑에 이제 악어들이 그냥 수십 마리가 우글우글 됩니다. 예, 악어들이 그렇게 이제 강 수심이 낮은 곳에, 그런 곳에서 일광욕을 즐기기도 하는데, 입을 이렇게, 악어가 이제 이렇게 주둥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쫙 벌리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쫙 벌리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악어가 입을 쫙 벌린다고 한 것 때문에 좀 생각이 났는데, 악어는 이렇게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좀 카이만이라고 그래서 좀 작은 그 악어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 다 자라봐야 길이가 한 2m가 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타리카의 이제 태평양에 가까운 쪽에 강에 사는 이 악어들은 스페인어로는 꼬꼬드릴로, 꼬꼬드릴로, 아마 영어로 하면 크로코다일일 거예요. 아마 예전에 뭐 영화 제목 중에 크로코다일 어쩌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크로코다일, 즉 꼬꼬드릴로, 이 종류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 코스타리카 따르꼴레스 강에서 보고된 것 중에 가장 컸던 것은 뭐 길이가 7m가 넘었대나 뭐 그런,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악어로 보고된 것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이 놈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코스타리카에 있을 때 몇 차례 봤거든요. 근데 그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죠. 이놈 이름이 오사마 빈 라덴. 왜냐하면 예전에 그 이제 그 이슬람계의 그 아주 그 극단적인 그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그 수장 이름이 오사마 빈 라덴이었잖아요. 엄청 도망 다녔잖아요. 잘 숨었고. 그래서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해서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현지인들이 이름을 붙인 놈인데, 몸 길이가 5m 30cm 정도 되고 진짜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나이는 약 80세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 보이시죠? 네, 저 배 안에 키 큰 사람, 그게 접니다. 다시 차에 오른 두 사람은 이번엔 따르꼴레스 강 하구로 향했고, 잠시 기다린 끝에 스페인에서 온 관광객들과 함께 악어 사파리 보트에 올랐다. 보트가 강의 상류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진가비가 말했다. 덕희 씨, 이거 무서운 거 아니죠? 악어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러면 나 싫어. 걱정하지 마. 이 보트 위로 올라오지는 못하니까. 손은 절대 보트 밖으로 내밀지 말고, 악어가 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운이 좋으면 아주 다양한 것을 구경할 수 있을 거야. 바로 그때 깍깍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덕기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두리번거리더니 물감보다 더 선명한 빨강, 노랑, 파랑, 초록색이 아름답게 섞인 라빠, 즉 금강 앵무새 한 쌍을 가리켰다. 큰 날개와 긴 꼬리까지 모두 알록달록한 두 마리가 사이좋게 날아가고 있었다. 여보, 너무 예뻐. 부부일까? 응, 100% 부부야. 라빠는 한 쌍의 부부로서 평생 함께 산대. 슐레이만 황제와 록셀라나 황후처럼?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래요, 황후, 우리처럼. 어머, 저건 뭐예요? 저기 까만 거?
와, 어떻게 발견했어? 저건 뚜깐이라고 반금류의 왕부리새라고 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몸은 검정, 엉덩이는 빨강, 목과 가슴은 주로 노랑 또는 주황색이지. 부리는 몸집에 비해 매우 길고 두꺼우며 활처럼 부드럽게 휘어졌는데 종류마다 부리의 색깔이 달라. 내가 본 것들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것은 무지개 뚜깐이라고 하는데 부리에 여러 색상이 선명하고 마치 실로 꿰맨 것 같은 자국이 있었어. 여보, 코스타리카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그렇지. 마음이 아주 평온해지는 것 같지. 이쪽으로 고개 돌려봐. 크고 작은 학 종류도 있고 또 저쪽 야생 바나나도 있고 방금 가이드가 설명했는데 저 바나나는 먹을 수 없다네. 씨로 가득 차서 떫은 맛이 난대. 그러고 보니 참 신기해요. 대부분의 과일은 씨를 빼고 먹는데 커피는 씨를 먹는 거니까. 덕기 씨,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커피를 먹게 됐는지 알아요? 글쎄, 어떻게 씨를 먹게 됐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것은요. 서기 300년경 아프리카 대륙 에티오피아의 한 목동이 커피 열매를 먹은 염소 또는 양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우는 것을 발견했대요. 호기심을 느낀 목동은 앵두와 유사하게 생긴 빨간 커피 열매를 먹어봤겠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니까 열매 안에 있는 씨까지 먹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커피 열매의 씨를 먹으면 잠을 쫓을 수 있고 활력이 생긴다는 것을요. 그 옛날에 그런 것을 알아내다니 참 대단하네.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을 주는 커피를 발견했으니 상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게 말이에요. 목동은 뭐 그렇다 치고요. 저는 사실 에스프레소 기계를 발명한 이탈리아 사람들에겐 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로마 제국도 르네상스도 아닌 에스프레소 기계를 발명한 거 아닐까? 정말 그래요. 아, 그런데 왜 갑자기 보트가 천천히 가죠? 아마 악어를 발견한 것 같아. 잠깐만. 가이드 설명이 여기 따르콜레스 강의 왕이라는데 숨은 채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여기 현지인들이 이름을 붙여주었대. 이름이 재밌네. 테러를 일으키고 잘도 숨어 다녔던 오사마 빈 라덴. 정말 재밌어요. 몸 길이가 5.3m나 되고 나이가 거의 80살 정도 되었다고 하네. 아, 저기 있어. 가비야, 봤어? 사진 찍자. 어머나, 저기 꼬리부터 머리까지 너무 커. 좀 무서워요. 뭘 먹고 저렇게 잘할까? 악어는 물고기만 잡아먹는데 배고플 때만, 생존을 위해서만 사냥하는 거지. 만약 여기 따르콜레스 강에 악어가 너무 많다면 물고기가 전멸할 거야. 또 악어가 너무 없으면 물고기가 많아질 거고, 현재 생태계 피라미드가 아주 딱 맞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악어 새끼를 잡아먹는 새가 있기 때문이래. 일종의 천적이지. 알에서 나온 악어 새끼는 길이가 1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로 이 악어 새끼를 천적이 잡아먹는다는 거야. 새끼를 잡아먹는 나쁜 동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지역 생태계를 위한 기가 막힌 조화 아닐까? 네,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코스타리카 한번 가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유럽에서는 뭐 제가 아는 스페인, 또 터키 정말 멋진 곳입니다. 네, 특히 문화 관광, 역사 관광 이런 면에서 정말 최고예요. 물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뭐 하늘 파랗고 경치 멋지고 이런 것도 정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코스타리카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도 파란 하늘 하면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스타리카의 건기인 대략 11월 말 12월 초부터 한 4월 5월까지 건기로 보는데 정말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시기는 대략 12월 한 중순 이후부터 한 2월 말 3월 초순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특히 추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겨울이 있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코스타리카에 가면 최고의 관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생태 관광의 천국이고요. 아름다운 친환경 국가이죠. 코스타리카가 그리고
소술 커피가 여러분들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